그냥 들어갈까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자, 우리가 물질대사 했나요? 네? 물질대사 했죠? 네, 몰래 쓰신 건가요? 네.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자, 물질대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명체세는 이거 했죠? 안 하셨어요. 했어요? 오늘 할 차례구나? 3투합에서 멈추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세포막의 특징들을 알아주셔야 되죠? 그러면 다른 걸 해야 되네요. 자, 그러면 알았어요.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 혓바닥이 아파가지고 뭐 나와가지고 좀 발음이 좀 세. 자, 우리가 이제 세포막의 구조를 좀 알아둬야 돼요. 세포막은 이처럼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다는 거 꼭 알아주시고, 인지질은 이렇게 하면 친수성 부분과 소수성 부분으로 나눈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주셔야 되고, 그 이중층 사이를 이런 단백질이 이렇게 파묻히거나 관통하는 구조다 라고 하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 꼭 그려봐라. 그려봐야 돼. 그려봐. 알았지? 자, 이 세포막을 통해서 확산이 일어날 수 있는데, 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농도가 많은 그런 곳에서 농도가 적은 쪽으로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고농도 쪽에서 저농도 쪽으로 세포 안쪽으로 이 산소라든가 이산화탄소와 같이 크기가 작은 물질들이 낮은 곳으로 퍼져나가는 현상, 인지질 이중층을 통한 확산도 세포막에서 일어날 수 있어. 그림 한번 그려봐. 그 다음에 막단백질을 통해서 확산이 일어날 수 있어. 이처럼 농도가 높은 세포 밖에서 막단백질을 통해서 농도가 낮은 세포 안으로 이렇게 물질이 이동하는 현상 확산이라고 그래. 이때 막단백질을 통해서 확산하는 물질은 이온과 같이 전하를 띠는 물질 또는 포도당 아미노산들이 막단백질을 통해서 농도가 높은 세포 밖에서 농도가 낮은 세포 안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현상 확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포막을 통한 삼투 현상도 일어날 수 있어. 삼투는 저농도 쪽에 물이, 이거 물이야, 물. 이거 물의 포인트. 저농도 쪽의 물이 고농도 쪽으로 이동해 가면서 세포의 크기가 팽창 또는 쭈글쭈글해지는 이러한 현상이 삼투야. 세포막은 일종의 반투막이다 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반투막은 세포미블 멤브레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반투막의 특징은 용질은 통과를 시키지 못하지만 물은 통과를 시켜서 양쪽에서 이동하는 물의 양이 같아질 때까지 삼투가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주시고, 이 삼투 현상을 통해서 세포가 팽창, 너무 팽창하면 터질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쭈글쭈글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례로 삼투 현상을 일으키는 반투막은 식물의 원형질막이라든가 달걀의 속껍질이라든가 셀로판 종이라든가
또는 세포막 같은 것들이 반투막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과서 그림을 한번 살펴보면 지금 여기는 잘 안 나왔는데요. 결과를 볼게요. 자, 달걀 노른자는 세포막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물질이야. 증류수라고 하는 증류수하고 달걀 노른자는 어디가 저농도고 어디가 고농도일까? 달걀 노른자가 고농도고 증류수가 저농도야. 그럼 증류수에서 달걀 노른자로 물이 이동해가. 그러면서 달걀 노른자의 크기가 커졌어. 40mm로. 처음에는 38mm였지만. 그 다음에 달걀 노른자하고 10%, 20% 설탕 수용액을 비교하면 어디가 고농도냐면 얘네들이 고농도야. 달걀 노른자는 저농도야. 달걀 노른자에서 설탕 수용액 쪽으로 물이 빠져나가. 그러면 달걀 노른자가 작아져. 38에서 36으로 작아졌어요. 38에서 35로 작아졌어요. 이처럼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물이 이동해 가면서 어떤 경우는 팽창하고 어떤 경우는 쭈글쭈글해진다. 자, 거기 그림, 교과서 그림 한번 봐실래요? 적혈구가 그려진 그림이 몇 페이지 나와 있냐? 147이요. 147쪽에 보시면 적혈구가 그려져 있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적혈구가 없나? 여기에 그림이 적혈구가 없나? 없네. 자, 적혈구를 보십시오. 적혈구하고 지금 처음에 정상 적혈구를 보십시오. 크기가. 그 다음에 진한 설탕 수용액을 넣었을 때 그러면 어디가 저농도고 어디가 고농도냐면 진한 설탕 수용액이 고농도지. 적혈구가 저농도야. 알겠어요? 네. 그러면 적혈구에서 진한 설탕 수용액 쪽으로 물이 빠져나가겠지. 그래서 적혈구가 어떻게 됐어? 크기가 줄어들었지. 네, 이렇게 적혈구에서 고농도 쪽인 설탕 수용액 쪽으로 물이 빠져나가서 적혈구가 쭈글쭈글해졌어요. 크기가 작아졌어. 이게 상투야. and 적혈구를 증류수에 넣었어. 그러면 적혈구가 고농도, 증류수가 저농도야. 증류수 쪽에서 적혈구 쪽으로 물이 빠져나가. 뭐라고? 적혈구에서 증류수 쪽으로 빠져나가. 적혈구가 고농도, 증류수가 저농도야. 그러면 증류수에서 적혈구 쪽으로 물이 빠져나가. 그러면 적혈구가 어떻게 되는지? 크기가 커지겠죠? 탱탱해집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터져. 이처럼 적혈구가 터지는 현상, 이걸 용혈 현상이에요. 알겠어요? 자, 알아둘 거.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해요. 저농도 용액에서 고농도 용액 쪽으로 물이 이동해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 삼투. 꼭 알아둬라. 다시 정리하겠어요. 저농도 용액에서 고농도 용액 쪽으로 물이 이동해 가서 세포의 크기가 변화되는 현상. 커지겠죠? 그러면 이런 걸 삼투라 그래. 항상 저농도 용액에서 고농도 쪽으로 처음에 물이 더 많이 이동해가.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양쪽에서 이동하는 그 물의 양이 똑같아져. 그때까지 세포가 견디면 그대로 있고 팽팽하거나 또는 쭈글쭈글해지고 만약에 너무 견디지 못하면 터질 수도 있고. 그죠? 여기도 한번 보실래요? 양파의 표피 세포하고 증류수하고 비교해봐. 자, 그 다음에 여기 세포벽은, 이거 식물세포인데요. 세포벽은
움직이잖아요. 세포벽은. 그러면 증류수가 저농도라고 그러고 표피세포가 고농도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 증류수에서 표피세포 쪽으로 물이 들어가지. 그럼 표피세포의 세포들이 커져, 이렇게 커져 있어요. 하지만 얘네들은 고농도라고 그래. 고농도. 고농도라고 적어. 그러면 얘가 저농도야. 얘가 저농도야. 얘가 저농도이기 때문에 표피세포에 들어있던 물이 이 설탕 수용액 쪽으로 빠져나가. 그러면서 세포의 크기가 작아졌어요. 이렇게. 그만큼 작아졌어요. 그러면서 세포벽하고 세포막이, 이거 세포막인데, 이 세포막과 세포벽이 완전히 분리가 되어버렸어. 떨어졌어. 틈이 보이죠? 떨어졌어요. 여기 떨어져. 이걸 원형질 분리라고 그래. 원형질. 그죠? 그래서 이 세포막이 작아졌다. 그 이유는 표피세포에 들어있던 물이 고농도 쪽에, 얘네들이 고농도야. 얘네 고농도 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세포의 크기가 작아지고 세포벽과 세포막이 완전히 분리가 되면서 이 크기가 작아졌죠. 이렇게. 이걸 삼투라 그래. 삼투. 예? 알겠지? 무슨 분리라고? 원형질 분리라고 한다. 알겠죠? 정리.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세포막은 선택적 투과성이 있다. 어떤 물질은 잘 통과시키지만 어떤 물질은 잘 통과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물질 추집을 조절하는 막, 세포막. 예? 그 다음에 세포막의 주성분 인지질과 단백질 뭐 알아두시고 그려봐라 그랬어요. 산소나 이산화탄소 같이 크기가 작은 물질들은 인지질 이중통을 통한 확산으로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물, 여기 특히 물. 이 물은 용매야. 물은 삼투에 의해서 이동을 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많이 내가 준비를 한 슬라이드가 있었는데 이 슬라이드 어디 또 사라져 버렸네. 쌤 원형질 분리는 교과서에 안 나왔나요? 그래요? 안 나왔으면 그냥 여기 있네.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적어놓으면 돼요. 막을 통한 물질 이동과 세포막이다. 양파 표피 세포의 경우 20% 설탕용에 넣은 것. 이때 양파의 표피 세포는 저농도 용액이라고 보시면 되고 20% 설탕 용액은 고농도 용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물이 어디서 어디로 빠져나갈까? 그렇습니다. 양파에서 설탕으로요. 그죠? 그러면 이 양파의 표피 세포가 어떻게 크기가 작아지겠죠? 작아지면서 세포벽과 세포막이 완전히 분리가 되겠죠? 작아지면서. 그래서 이게 원형질 분리. 이때 세포막이 세포벽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데 이를 원형질 분리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 꼭 이 교과서 요 탐구가 있나요? 있으면 적어 놓으시고 없으면 그냥 마시고. 설탕 용액이 더 고농도. 그렇죠. 예. 어디가 고농도 용액이고 어디가 저농도 용액이만 알면 돼. 알겠어요? 어렵나요? 자, 설탕 분자는 세포막을 통과하지 못해. 이유는 설탕 분자라고 하는 것은 용질이야. 용질은 통과시키지 못하죠. 물만 통과시켜요. 물, 여기 물. 물은 세포막을 통과한다. 이를 통해 세포막은 분자 크기가 작은 것은 잘 통과하고 일정한 크기 이상의 분자는 통과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물은 세포막을 경계로 농도가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성질이 있어. 이걸 삼투라 그래. 삼투. 삼투. 삼투는 세 명이 싸우는 게 아니고 오스모시스. 언제까지 물이 이동하냐? 언제까지 물이 이동하냐면 양쪽에서 이제 물의 이동 양이 같을 때까지 움직여 가면서 세포의 크기가 변화가 되면서 세포의 크기가 이제 일정해지겠죠. 줄어들어 일정해지든 커지면서 일정해지든 간에 세포막은 세미퍼미블 반토막이다.
세포막은 용매 입자는 통과시키나 크기가 큰 용질 입자는 못 통과한다. 우리가 용질은 크기가 작은 용질도 있지만 그 용질이 물 분자에 의해서 수화되기 때문에 크기가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반투막은 물만 통과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3투 오스모시스. 반투막을 연결로 저농도에서 고농도 용액적으로 물과 같은 용매가 이동하는 현상이 페노메논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포막. 세포막을 통해서 세포의 필요한 물질을 빠르게 흡수하고 세포에 해롭거나 불필요한 물질은 잘 흡수하지 않거나 배출한다. 세포막의 물질 출입을 저절로 세포의 내부 환경 일정에 유지하여 세포의 행동을 영원하게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주시고, 이 세포막은 세포 안팎의 물질 출입을 저절한 세포의 문지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건 문지기 역할. 에? 아, 중요한 내용이야. 세포막. 에? 세포막의 구조. 세포막을 통한 확산. 세포막은 반투막. 그래서 3투 현상을 일으킬 수 있어. 그래서 등등 이처럼 세포 안팎으로 물질 출입을 조절한 세포의 문지기 역할을 한다. Everybody look at? Yes. 굿이라고 나와 있어. 굿. 자, 이 정도에서 세포막에 대해서 이제 살펴본 걸 끝내기로 했습니다. 꼭 기억을 해둬라. 알겠지? 세포막 어떤 역할을 하냐? 문지기 역할. 문지기 역할이라고 쓰기가 좀 그러네. 그지? 어떤 간에 이처럼 실험을 통해서 다 알아봤어요.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이제 다른 거 2, 3, 1을 공유하겠습니다. Everybody look at the monitor. Good action. 2, 2, 3, 2. 자, 이제 시스템, 생명 시스템에서 있어. 이제 이런 물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학습 목표 생명 시스템을 유지하기 필요한 화학 반응. 우리 몸속에는 효소라고 하는 생체 촉매가 있는데, 우리가 침에 들어있는 생체 촉매는 아밀라제, 그 다음에 위액에 들어있는 생체 촉매는 펩신, 그 다음에 장에는 리파제, 단백질 분해 효소, 그 다음에 트립신, 말타제, 설탕을 먹은 슈크라제, 이런 것들이 효소야.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효소. 이 효소들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밥을 먹잖아? 그러면 24시간 안에 얘네들이 효소의 도움을 받아서 24시간 안에 배설을 할 수 있어. 근데 이런 것이 없잖아? 밥을 먹으면, 밥 한 공기 먹으면 한 100일 이상 걸려. 소화시키는데. 그 다음에 독성물질 쌓이고. 예? 그리고 이 독성물질을 또 없애는 게 또, 물론 간에서, 물론 그 역할을 하지만 효소들도, 예? 간에서 그 나오는 카탈라제가 이 독성물질들을 분해해줘. 응? 그래서 우리 음식물을 먹잖아? 그러면 분해하고 또 독성물질을 제거하고 우리 몸에서 잘 흡수하도록 도와주는 게 엔자임이라고 그래. 엔자임. Do you know 엔자임? 해석해봐. 엔자임. ENZYME. 엔자임 뭐야? ENZYME. ENZYME. 엔자임. 효소. 좀 길러. 자, 생명 현상에서 생체 촉매인 효소. 생체 촉매인 효소를 엔자임이라고 그래. ENZYME. 자, 이렇게 생체 촉매인 효소 역할. 효소가 이용되는 사례. 우리가 빵을 만들 때 이스트라는 효소도 있고, 또 우리가 술을 만들 때 누룩이라는 효소도 있고, 또 우리가 또 산업에서 우리가 이제 이 찌든 때를 잘 분해하는 효소, 생분해 효소, 뭐 있지 않습니까? 뭐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 생분해 효소, 찌든 때 막 얼룩을 제거하는 효소, 이런 것들도 이제 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효소가 이용되는 사례라고 볼 수 있죠. 효소의 특성 비유하기. 빈칸에 효소를 비유하는 단어와 그렇게 생각 가닥을 써서 문장을 완성해 보자. 어떤 친구가 이렇게 했네요. 엔자임 효소.
엔자임 이즈 자동차의 터보 엔진이다 라고 이제 비유를 했네요. because 왜냐하면 효소는 화학 반응을 빠르게 일어나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 들어있는 효소는 대부분 정촉매라고 보시면 정촉매, 포제티브 캐탈리스트, 정촉매. 반응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해줘. 그래서 효소는 이제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 효소의 특징에 대해서는 조금씩 이제 뒤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효소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정촉매, 포제티브 캐탈리스트. 이거는 이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거고 우리가 밥을 먹으면 밥을 빨리 분해시켜서 24시간 안에 항문을 통해서 배설할 거야. 그럼 밥 한 공기 먹잖아. 효소가 없잖아. 그럼 100일 이상 걸린다니까. 독성 쌓이고 잘못하면 죽어.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이 효소라는 거 같아요. 효소의 주성분은 뭐냐 하면 단백질이야. 효소의 주성분이라고? 단백질이야. 우리 몸은 단백질의 향연이야. 단백질이 생산해내는 우리 몸의 그 장연. 단백질의 축제의 장, 우리 몸. This body is 단백질의 향연 장소야. 축제 장소. 단백질이 생산이 안 되잖아? 그럼 너희들의 머리카락, 손톱, 발톱, 근육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지고 또 이렇게 성장해 갈 수가 없어. 자, 너는 효소를 뭘로 비교하겠니? 저요? 자, 숙제. 숙제. 민준님 숙제. 정하게. 자, 이제 우리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은 크게 두 가지야. 자, 생명체 내에서 물질이 분해되거나 합성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고 그래. 물질 대사는 첫 번째 1번 생명체에 따른 모든 화학 반응, 물질 대사가 일어나면 에너지 출입이 일어난다. 물질 대사의 구분. 자, 물질 대사는 크게 두 가지야. 우리가 작은 분자를 큰 분자로 합성하는 반응, 이것은 에너지를 흡수하는 흡열 반응인 동화작용이다. 동화작용이야. 다시 작은 분자를 큰 분자로 합성하는 반응은 동화작용이야. 동화작용. 알겠어요? 그 다음에 큰 분자를 작은 분자로 분해하는 반응은 이화작용인데 선생님이 다시 한번 보게요. 자, 생명체, 우리가 녹색 식물도 생명체인데요. 자, 이처럼 큰 분자라는 포도당을 작은 분자로 쪼갰네요. 이런 것들을 이화작용이고, 이화작용이 일어날 때는 주위로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자, 동화작용을 잘 보겠습니다. 아미노산과 같은 아주 작은 분자를 이용해서 단백질을 만드는, 큰 단백질을 만드는 반응이 동화작용인데, 이 동화작용은 주위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는 흡열 반응이다 라고 하는 걸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다시 한 번만 설명하고 이제 넘어갈게. 자, 포도당과 같이 큰 분자를 작은 분자 CO2, H2O로 이렇게 분해하는 반응을 이화작용이라고 부르고, 이화작용이 일어날 때는 주위로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걸 발열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and 자, 아미노산과 같은 작은 분자를 큰 분자로, 단백질과 같은 큰 분자로 만드는 반응을 동화작용이라고, 이 동화작용이 일어나려면 주위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주위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 흡열 반응.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동화작용은 흡열 반응, 이화작용은 발열 반응. 이래. 그럼 아미노산하고 에너지하고 그 두 개를 사용해가지고 아, 그렇죠. 오케이. 동화가 흡열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동화작용 한번 불러줄게요. 이걸 외우면 좋아. 광합성은 대표적인 동화작용이야. 그래서 우리가 광합성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는지 알면 탄소 동화작용이라고 그래. 광합성을 다른 말로 탄소 동화작용. 광합성을 뭐라 한다고? 탄소 자, 보여줄게요. 저스 누를게. 그림을 봐. 얘들아, 여기 봐. 요 그림을 먼저 보여줄게. 자, 지금 이제 녹색 식물이 빛 에너지를 주위로부터 흡수를 합니다. 그러면 이산화탄소, 물을 이용해서 이처럼 큰 포도당이나 산소 또 물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반응을 광합성, 이걸 탄소 동화작용이고, 주위로부터 빛 에너지, 태양의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탄소 동화작용인 광합성은 흡열 반응,
이렇게 얘기해. 그림 한번 그려봐. 그리면 위너, 그리지 않으면 생각해라. 자, 그러면 이거 다시 한번 보여줄게.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반응 광합성 포토신세시스, 이거 흡열 반응이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는 반응, 이거는 레스피레이션, 호흡이야. 호흡이라고 그래. 이거는 흡열, 이거는 뭐 발열 반응이겠지? 6배 CO2, 카본 다이옥시드 플러스 6배 H, 워터, 빛을 흡수하면 C6H12O6, 슈가 플러스 6배 O2, 옥시전 이렇게 나와. 클로로필, 녹색 식물, 엽록소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다. 예? 선생님 여기 요거 시가 좀 틀리네요. 여기 6배 H2O인데 여기는 없네요. 없습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쟤네 12합.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6이니까 이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돼서 이거 없어지겠지, 그지?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정도 외워주시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무슨 반응? 광합성. 이렇게 진행하는 무슨 반응? 호흡, 레스피레이션. 자, 광합성은 흡열 반응, 호흡은 발열 반응, 광합성은 동화작용, 그 다음에 호흡은 이화작용. 얼마 좋아, 그지? 물이 절반으로 줄어든 거예요. 아따, 이씨. 12H2였는데 잘 들어, 이 총간나식. 총간나식. 여기 6배 H2잖아. 여기 12H2잖아. 요거 등호를 넘어간다 그래, 등호를. 그러면 요거 플러스 6이지. 등호 넘어가면 마이너스 되겠지. 12에서 6을 빼면 얼마냐? 6이고 H 사라지니까 그렇지. 맞겠지? 그래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해. 알겠지? 그래, 요걸 등호라고 생각해도 항상 등호라고. 알겠지? 예? 요거 한번 그려보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그려봐라 그랬잖아. 그려봐. 아, 멋진 친구들, 이 그려봐. 얼마나 멋있어. 아, 이거 그래서 부모님한테 밥 먹을 때, 아빠 나 여기 광합성 작용을 그려봤어. 어때? 좀 마음에 들어? 그래 딱 부엌에다 딱 걸어놓고 부엌이란다. 거실에 딱 걸어놓고 말이야. 그랬는데 아빠 항상 그려, 항상 봐. 그러면 금방 외워져. 그랬는데 아빠 부엌교육과였던 몰라? 자, 그래서 이제 잘 봐. 자, 광합성은 무슨 반응이냐면, 광합성은 동화작용이야. 탄소 동화작용이면서 주위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흡열 반응이야. 자, 그럼 흡열 반응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 여기 엔탈피는 에너지고요. 자, 많은 반응 물질이 주변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해서 생성물이 갖는 에너지는 많아지는 반응. 요게 이제 흡열 반응의 진행에 따른 에너지 관계 그래프를 그려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엔탈피는 그냥 에너지라고 보면 돼. 엔탈피 어렵지? 엔트로피는 그런 무질서도고 엔탈피하고는 달라요. 그러면 그냥 나중에 생각해라. 그러면 일단 요거는 잘 기억해라. 알겠지?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 예? 그래서 이거 달달달 외우고 달달달 써보시고 요 두 개 꼭 기울여야 돼. 오케이, 바리? 자, 그 다음에 생명체 밖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과 물질 대사의 비교. 생명체 밖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한꺼번에 순식간에 일어나 버려. 그러나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은 서서히 슬로우 해서 에너지가 조금씩 나오면서 소량의 에너지가 생명활동을 용이해 나가는데 사용되는 이러한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 우리 몸에서는 그렇다. 차이점이야. 자, 이제 드디어 효소의 기능과 활성화 에너지인데, 먼저 이 활성화 에너지의 용어를 잘 알아야 돼. 활성화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의 이니셜은 이거다. 한번 읽어봐라. E. EA. 뭐의 이니셜일까? EA? 에너지. 그 다음에
어우, 좀 비슷했어요. 액티베이션 에너지라고 그래. 이 친구 영어적 감각이 좀 뛰어난 학생이야. 자, 액티베이션 에너지야. 요건 대문자, 요건 소문자로 쓰셔야 돼. 자,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용어의 정의, 활성화 에너지의 정의가 나와 있네.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다. 예를 들어서 A가 B가 되는데 10kJ만 얻으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 근데 12kJ를 얻었어. 화학 반응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일어나겠지. 그래서 9kJ를 얻었어. 화학 반응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겠지. 그러면 가장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에 필요한 최소 에너지가 얼마라고? 10. 그것이 바로 활성화 에너지야. 알았냐? 그러니까 이제 다른 말로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넘어야 할 에너지 언덕, 에너지 바리어, 에너지 언덕, 이걸 이렇게 에너지 언덕.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 언덕, 그 에너지 언덕을 교과서에는 이렇게 나타났어. 볼래요? Just look at the monitor and attention please. 지금 이 발열 반응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에너지 언덕이 어디가 더 높니? 에너지 언덕. 효소가 없을 때 활성화 에너지 언덕이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럼 효소가 있으면 이렇게 넘어야 에너지 언덕이 요만큼 줄어들어. 그냥 쉽게 넘어가잖아. 자, 표시할 때 반응의 진행에 따른 에너지 관계 그래프. 요거는 반응물이 갖는 에너지 양이 많아. 생성물이 갖는 에너지 양이 적어. 최종적으로 반응물과 생성물이 갖는 에너지 양의 차이. 요걸 반응열이라고 그래. 요걸 반응열. 이문열이 아니야, 반응열이야. 이문열은 뭐지? 작하지. 작하지. 요거 반응열. 이건 발열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야. 왜냐면 많은 반응물질이 갖는 에너지가 많았는데 그 에너지를 주변으로 버렸어. 주변으로 버리니까 나중에 생성물이 갖는 에너지 양은 적어지겠지. 그죠? 왜냐면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던 반응물질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주변으로 버려버렸다니까? 주변으로 버리니까 나중에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 양은 줄어들겠지. 그래서 이거 발열 반응의 그래프야. 그래서 이건 발열 반응의 그래프인데 발열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이화작용이 발열 반응이야. 이건 발열 반응의 그래프인데 이때 이 넘어야 할 에너지 언덕은 활성화 에너지야. 이 활성화 에너지를 조절해 주는 게 높이고 낮추고 이걸 조절해 주는 게 촉매야. 엔자임 효소야. 근데 효소를 사용하더라도 요 높이는 조절할 수 없다라고 알아주시면 돼. 요 높이는 조절할 수 없어. 반응열. 그러니까 반응물과 생성물의 최종적인 에너지량 요 차이는 못 좁혀. 하지만 요 차이는 줄이고 높이고 줄이고 높이고 할 수 있어. 이건 뭐의 그래프냐면 이화작용. 다시 말해서 발열 반응의 그래프야. 발열 반응의 그래프. 왜? 많은 반응물질을 가지고 있었어, 내가. 그지? 근데 내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주변으로 버려버려. 그러면 나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성물은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가 줄어들지. 이게 발열 반응의 그래프고. 그 다음에 넘어야 할 에너지 언덕이 뭐다고? 활성화 에너지다. 활성화. 자, 그래서 효소. 자, 효소. 생체 촉매라 그래. 효소는 물질 대사의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 물질 대사의 반응을 촉진한다. 생명체 내에서 화학 반응을 촉진하는 단백질, 이거 효소야. 엔자임. 2번 별표 쳐서 달달달 외워. 그렇지, 좋았어. 촉매는 영어로 캐탈리스트래. 캐탈리스트. 생명체 내에서 화학 반응의 속도를 변화시키는 물질 촉매다. 자, 교과서 그림 한번 봐보라. 교과서 그림. 거기 지금 어떤 사람이 지금 보면 그 공을 굴려서 산을 넘어가고 있지? 이때 산이 높아. 그거는, 촉매가 없을 때의 어떤 반응 경로라고 한다면, 그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촉매가 있을 때의 반응 경로겠지? 왜냐하면 활성화 에너지를 높이고 낮추고. 그죠? 그래서 요 그림 잘 그려보시고, 그려봐. 그리면 뭐가 된다? 그래서 잘했습니다. 그려봐라. 그리고 149페이지인가 거기에 그림 한번 잘 그려보시고
자, 촉매를 효소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요 높이는 변화시킬 수 있어 없어? 없다. 요거는 대표적인 무슨 반응의 그래프? 이마 반응. 그렇지. 이와 작용. 작용. 작용이고 발열 반응 이렇게 해야 돼. 이와 작용은 발열 반응의 일종이야. 반응열 양을 조절할 수 없다고요. 그렇지. 요거는 조절할 수 없어. 근데 이제 위에 있는 그렇지. 요거 높이. 요 높이.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래프로 활성화 에너지를 우리가 이제 표시하는 그래프고 그 높이를 조절하는 게 효소다라고 이해를 해줘야 돼. 그래프. 에너지 그래프 높이를. 그렇지, 그렇지. 자, 효소의 특징 또 하나 봅시다. 효소는 이런 특이성을 가지고 있어. Just look at. 기질 특이성이라고 있어. 기질 특이성. 그러니까 효소는 기질 특이성이 있어. 뭐냐? 요 말이야. 자, 여기 효소 엔자임이 있죠? 엔자임에 딱 맞는 반응 물질이 요 반응 물질만 요 자리에 딱 들어맞겠지. 그래서 요걸 활성 부위라고 그래요. 활성 부위. 이 활성 부위에 맞는 반응 물질만 결합을 해. 예? 그래서 이렇게 결합해서 생성된 효소 기질 복합체를 요 물질을 효소 기질 복합체라고 그래. 알겠습니까? 요걸 액티브 사이트라고 그래. 액티브 사이트 ABC. 딱 요 상태만 맞아야 돼. 그래서 다시 그려주면 여기 효소가 있죠. 이쪽. 그 다음에 반응 물질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반응 물질만 결합할 수 있을까?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이요. 그렇지. 요 반만 이렇게 결합하죠? 그래서 효소 기질 복합체가 딱 이제 만들어졌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 만들어지면 생성물로 되는 그 속도가 아주 빨라진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반응 물질이 처음에 요거였지만 이렇게 결합하고 나서는 이러한 생성물이 얻어지죠. 반응이 끝나면 효소는 생성물과 분리되면서 이 효소는 다시 사용할 수 있어. 효소는 없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계속 밥을 먹더라도 우리가 소화되고 24시간에 똥 싸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효소는 구조에 맞는 반응물과 일시적으로 결합하여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다. 이렇게 되면 이제 반응 속도가 빨라져. 그래서 금방 생성물로 전환돼. 그래서 효소는 반응 전후에 변하지 않아 다시 사용, 재사용, 리사이클링. You know? 그래서 다시 보여줄게요. 확인. 이제 교과서 확인 문제 있어. 자, 반응물이 화학반에 이렇게 필요한 최소 에너지를 뭐라 하냐? 활성화. 여러분 이쪽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 또 가려있네. 활성화입니다. 활성화 에너지. 축구 감독 박성화 에너지 이러면 안 돼. 자, 촉매를 사용해도 반응열, 아까 반응열 있죠? 반응열은 변화시킬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반응열이 뭔지 알지? 그래프상에서 꼭 기억을 해줘. 자, 우리가 발열반의 그래프 있었어요. 촉매는 활성화 에너지를 조절해서 반응 속도를 변화시킨다. 일반적으로 생체 촉매는 전부 정촉매야. 너희들 안에 몸에 들어있는 촉매들, 효소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효소들, 아밀라제, 펩신, 트립신, 리파제, 시크라제, 말타제 이런 것들이 다 정촉매야. 다 정촉매.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서 빨리빨리 소화시켜서 항문을 통해서 배설하게 해. 전이요? 정. 정? 여기 있잖아. 정. 초코파이. 정. 우리 몸의 온도는 계속 올라갈 수 없어. 그래서 생체 촉매가 있기 때문에 원래 온도가 높아지면 반응 속도가 빨라지거든. 근데 우리 몸의 온도는 일정하잖아. 36.5도로. 그러면 어떻게 밥을 먹었을 때 빨리 소화를 시키게 만들어주냐? 그 소화를 빨리 시켜주게 만드는 게 바로 효소지. 너희들 몸속에 들어있는 효소. 효소의 주성분은 뭐라고? 단백질. 오케이. 열심히 하셔. 자, 그래서 이제 봐봐. 간에 들어있어. 카탈라이스. 간에 들어있어. 너희들 간. 리버. 너희들 영어 리버. 리버인가 루버인가? 리버. 간에 들어있는 효소 여기야. 간 또는 감자에 들어있는 효소. 여기 감자 곧 나오죠? 하지 감자. 하지에 나오는 감자. 간에 들어있는 효소. 간에 들어있는 효소야. 간. 자, 볼래?
자, 그러면 이 간에 들어있는 효소를 갖다가 요 독성 물질이야. 과산화수소라는 독성 물질이 들어왔어. 간에 들어있는 효소가 이 독성 물질을 분해시켜버려. 이렇게 물과 산소로 분해시켜.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면 저스럽게 이 아름다운 여학생이죠. 아름답죠? 학생들 아름다워. 자, 여기는 카탈레이스가 안 들어있고 여기 생간 여기에 이제 카탈레이스가 있어요. 여기에 과산화수소가 이렇게 있죠. 얘는 독성 물질이야. 여기에 생간 안 넣었어. 여기는 A는 B에만 생간을 넣었어. 그럼 카탈레이스가 여기가 있겠죠. 그러면서 요 과산화수소를 분해시켜 가지고 산소 기체를 발생하겠지. 아까 요식 알아둬. 이식 2배 H2O2 독성 물질 과산화수소 이게 카탈레이스가 빨리 분해시켜서 이게 물과 산소로 만들어. 요 방식도 에워둬. 알겠지? 에워두고 그려봐. 요 그림은 없냐? 니네들 교과서에? 여학생 찾아봐. 볼이 아주 통통한 여학생. 없어? 없습니다. 에헤이. 없으면 말고. 자, 그러면 이 산소 기체가 발생하는데 여기다 해양불을 집어넣어봐. 그러면 산소 기체가 뽀글뽀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해양불이 어떻게 될까? 잘 타겠죠? 잘 타겠죠. 그리고 잘 봐. 이 카탈레이스라고 하는 효소는 대부분 생물에 존재한다. 카탈레이스는 포유류의 적혈구, 간, 콩팥에 다량 포함되어 있으며 체내에 형성된 유해한 과산화물이 축대되지 않도록 물과 산소로 빠르게 분해하는 역할을 한다. 이거 없어지지 않지? 위에 누구시? 어디를? 전체화. 에? 전체화. 안 되는데? 저기 공유 중지 옆에. 요거? 네. 이런 씨. 한 줄은 더 보이네요. 자, 이처럼 이 카탈레이스는 어디에 많이 들어있어? 적혈구, 간, 콩팥에 다량 포함되어 있고 체내에 형성된 유해한 아까 가사물을 분해해버리죠. 독성물질을 빨리 분해시켜서 우리 몸이 독성물이 쌓이면 안 되잖아. 독성물 쌓이면 어떻게 되냐 니네들 몸이 피로해지고 해야겠지 그지? 그래서 아까 자 그래서 물과 산소를 빠르게 분해하는 역할을 한다. 또 고등식물에서는 어디에 많이 들어있어요? 엽록체에 많이 들어있어요. 엽록체. 알겠습니까? 네. 없어져야 되는데 이런 쫑같는 새끼들. 에? 너무 좋아하는데. 또 엽록체에 많이 들어있어요. 채팅 보겠고. 엽록체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 고등식물에서는 엽록체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 고등식물에서는 어디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카탈레이스가? 엽록체. 엽록체. 인간은? 간, 적혈구, 콩팥. 그렇지. 거기에 많이 들어있어. 뭐가? 카탈레이스. 카탈레이스가. 카탈레이스 어떤 역할을 하지? 그 독성 물질을 네. 분해시켜. 카탈레이스를 우리가 뭐라 그러지? 효소. 효소를 다른 말로 생체촉매. 영어로 엔자임. 그렇죠, 엔자임. Z2Y. 됐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카탈레이스. 자, 그래서 이제 정리. 자, 카탈레이스가 분해되면 무슨 기체 발생? 산소 기체. 그 다음에 이 카탈레이스는 한번 사용하고 없어져, 안 없어져? 안 없어져. 안 없어져. 그래서 다시 반응을 촉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과정 시험관 A에는 우리가 간을 넣었냐 안 넣었냐? 안 넣었어요. 전부 기포도 발생하지 않고 뭣도 안 하고 뭣도 안 돼. 근데 여기는 기포가 발생했어요. 향불을 넣었더니 또 분해돼서 산소가 나왔기 때문에 밝게 타고요. 그 다음에 꺼진 다음에 또 이제 봤더니 기포가 다시 발생. 그 기포는 뭐지? 산소겠죠? 네, 산소. O2. 그러니까 요 반응식 자체를 애워두시면 좋겠다 이런 말이야. 알았지? 왜 너희들 책 이 학생이 없을까? 이 실험 결과에 알 수 있는 카탈레이스 작용, 과산화수소가 산소와 물로 분해하는 반응을 촉진한다. 카탈레이스가 이렇게 분해 반응을 촉진해요. 여기 있네요. 카탈레이스 요식 있네요. 카탈레이스 누가 칠판에 적은 걸 내가 캡처해서 이따 올려놨어요. 감자, 간,
카탈레이스. 알겠어요? 자, 그러면 반응이 끝난 시험관 비에 가사나 수소를 첨가했을 때 기포가 발생할 카탈레이스가 남아 다시 사용된다는 걸 알 수 있다. 따라서 효소는 반응 과정에서 분해되거나 변하지 않고 다시 반응을 촉매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야 뭐 다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자, 생명체 카탈레이스가 없다면 세포가 손상돼 유전 정보가 정상적으로 전달되지 않은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카탈레이스가 독성 물질을 분해시켜준다 이런 얘기겠죠. 우리 간이 하는 역할, 간, 리버에 많이 들어있는 게 뭐다고? 리버에 많이 들어있는 거. 그렇지, 카탈레이스. 효소는 물질 대사를 촉진하여 생명활동을 원활하게 일어나면 효소는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효소가 없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야. 밥을 먹어도 한 100일 걸려. 밥 한 공기 먹은데 소화시키는데. 자,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줘요. 지금 좀 화다 이미지 나우. 자, 그러면 이제 또 한 번 내가 하나 가져와 봤어요. 없나 이게? 있죠. 여기 봅시다. 자, 촉매는 반응 속도는 촉매의 존재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촉매 카탈레이스는 자신은 소비되지 않은 반응 속도를 증가시키는 물질이다. 효소, 생명체의 촉매 역할을 하는 큰 분자량의 물질을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 효소다. 엔자임. 이처럼 염소산 칼륨도 가산화망간에 의해서 열을 받으면 이처럼 쉽게 분해된다라고 하는데 이런 하나 가져와 봤어요, 선생님이 심심해서. 예? 네. 자, 그래서 보실래요? 자, 지금 여기 이제 리액턴츠 반응물이고 이건 대표적인 발열 반응을 보여주고 있네요. 에너지 관계 그래프. 왜냐하면 반응물질이 갖는 에너지량이 많은데 그 에너지 반응물질이 주변으로 에너지를 다 버리고 나서 나중에 생성 프로덕트 양은 적어요. 요게 활성화 에너지죠. 리액션 with 엔자임. 무슨 말이냐면 효소와 함께의 반응. 그래도 활성화 에너지 낮죠. 네. 그러면 리액션 without 엔자임. without이 뭐지? 없이. 없이. 엔자임 없이 이 활성화 에너지가 어떻습니까? 커지죠. 그래서 이 액티베이션 에너지 with 엔자임. 그러니까 요 높이 없이. 엔자임. 액티베이션 에너지 with 엔자임 이 말이에요. 효소와 함께 있는 활성화 에너지다 이 말이죠. 요거 요 높이. 액티베이션 에너지 without 엔자임. 효소가 없는 활동. 아, 잘했어요. 너희들 이제 여기 요 축을 하나 그려줘야 돼. 요 축을 하나 그려서 요게 반응 물질이 요거 어때? 이렇게. 아, 좋습니다. 그죠? 하나 가져와 봤어요. 괜찮습니까? 괜찮다 그래? 그럼요, 괜찮습니다. 네. 자, 효소는 구조에 맞는 반응물과 일시적으로 결합하여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다. 구조에 맞는 반응물, 이처럼 구조에 맞는 반응, 얘는 반응할 수 없다 이 말이죠. 효소는 반응 전에 변하지 않아 다시 사용된다. 이걸 효소 기질 복합제고, 이렇게 기질 복합제가 만들어지면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 그래서 생성물이 이렇게 똥똥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의 소화인데, 우리 몸속에 있는 소화 효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치매, 아밀라이스, 위액에 펩신. 펩신은 단백질과 펩틴으로 분해되죠. 아밀라이스는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되고, 이자액, 트립신, 라이페이스, 아밀레이스, 말테이스가 있고요. 슬개즙 없네요. 그 다음에 장액이야. 정액 이러면 안 돼. 장차야. 장액. 정액. 아, 정액이란다. 쏘리. 장액. 장액이에요. 말테이스, 펩티데이스, 스쿠레이스, 락테이스 이런 것들. 그냥 한번 보시면 돼. 알겠냐? 아, 깜짝 놀랐어요. 아유. 선생님 설명하는데 저게. 땀날 뻔했어요,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밀라세는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하고, 이 말타아제는 엿당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네요. 단백질은 펩신이 분해해서 펩톤으로 되고, 이 펩틴을 트립신이 분해해서 펩티드로 되고, 펩티드는 펩티다이제가 분해해서 아미노산으로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이죠. 효소. 다 효소. 아밀라제, 말타제, 펩신, 트립신, 펩티다제, 슈크라제, 뭐 등등, 리파제. 자,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